박건하 김동진 코치 유력, 홍명보 사단. 9월에는 식물 코치진일 수밖에 없다. 홍명보 감독이 이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국내 코치진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역 시절 국가대표를 경험했던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가 코치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구계의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홍명보 코치진 하마평에 올랐다. 결국 박건하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 TSG 위원을 비롯해 홍콩 무대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활약한 김동진 코치, 그리고 FC 서울에 소속된 김진규 전력강화실장이 홍명보 감독과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3명이 국내 코치진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홍명보는 외국인 코치진 확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명보 감독이 직접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 살펴본 뒤 외국인 코치 후보를 추린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및 세부사항 조율이 끝나면 2명이 외국인 코치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 코치들은 유럽 현지에 머물면서 유럽파들을 점검하고 A매치 때는 대표팀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곧 홍명보 코칭 스태프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을 세웠다. 9월 개최되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8월 중순까지 코칭 스태프 전열을 완성하고 9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톱시드를 받았다. 5개 중동팀과 조별리그 B조에 묶였다.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다툰다. 9월 5일 이하 한국 시각 팔레스타인과 홈경기를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일정을 소화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48개국이 출전한다. 아시아에는 8.33장의 본선행 티켓이 주어진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하면 본선에 직행한다. 3, 4위가 되면 아시아 플레이오프로 향하고 5, 6위가 되면 탈락한다. 아시아 플레이오프에서 2팀이 추가로 본선행에 성공한다. 아시아 플레이오프 3위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가서 마지막 본선행 티켓을 사냥하게 된다. 2. 사실상 재택, 홍명보 국대감독이 제대로 일냈다. 정말 역대급이다. 홍명보 코치진 구성 마무리, 외국인 코치는 또 재택근무?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선임한 외국인 코치가 재택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일명 홍명보호의 코치진 구성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외국인 코치들의 재택근무 방식이다. 홍 감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직접 코치들을 섭외했다. 이들은 유럽에서 대표팀의 전술 준비와 상대팀 분석을 담당하며 A매치 기간에는 국내로 들어와 선수들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유럽에 머무는 동안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유럽 리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유럽파 선수들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대표팀의 전술적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코치진의 재택근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 FM코리아, 이하, 팸코에서는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일부 팬들은 감독도 아니고 이젠 코치도 재택근무냐?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외국 나가서 뭐 했냐? 며 홍 감독의 코치 물색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감독은 해외여행 다니고 잘한다 는 비판도 나왔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재택근무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클린스만에게 당하고 또 이런다고 라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돈 주고 출근 안 시키는 사회 실험하냐? 는 냉소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팬들은 이번 결정이 클린스만 시즌 2가 아니냐며 클린스만 위약금 아깝네. 재택근무 코치 데려올 거였으면 차라리 경질하지 말지 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쯤 되면 몰래카메라 아닌가? 라는 농담 섞인 반응과 함께 의리축구 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결정을 비꼬는 댓글도 다수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를 언급하며 클린스만 위약금 줄 돈이면 벤투 감독을 계속 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럴 거면 그냥 다 국내 코치로 해라 는 반응은 외국인 코치진의 재택근무 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다양한 반응은 앞으로 홍명보가 축구 팬들의 높은 기대와 비판 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하게 한다. 한편 한국인 코치진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홍 감독은 박건아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 TSG 위원을 수석 코치로 확정했다. 박건아 위원은 홍 감독과 오랜 인연을 자랑하며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함께한 바 있다. 홍콩 키치에서 7년간 코치로 활약한 김동진도 홍 감독의 신임을 받아 코치진에 합류한다. 김동진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코치로서도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다. 그의 합류로 인해 홍명보의 수비 조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C 서울의 전력 강화 실장 김진규도 대표팀 코치진에 이름을 올렸다. 김진규는 FC 서울에서 8년간 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 후 오상보를 비롯한 FC 서울 산하 유스팀을 지도하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해에는 FC 서울 감독 대행을 맡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과 선수들과의 친화력은 홍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이번 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하게 된 배경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코치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팬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홍명보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큰 기대를 품고 있다. 3. 동매체 더 리으트 떠난 위넨 주전 센터백 김민재가 1순위 다이어 밀어낼 것. 김민재 28. 위넨 위넨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수비수가 됐다. 바바리안 풋볼웍스는 2024에서 25시즌 바이에른 위넨의 주전 센터백을 예상했다. 마타이스 더 리으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났다. 위넨이 야심차게 영입을 추진한 조나단 타는 영입이 불발되는 분위기다. 수비수 숫자가 부족한 위넨에서 김민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 매체는 뱅상 콤파니는 선수 시절 뛰어난 센터백이었다. 하지만 위넨에서 첫 시즌에 가장 문제점이 같은 포지션이다. 센터백은 매주 머리를 긁게 하는 포지션으로 전락했다. 더 리으트가 떠나면서 누가 콤파니와 가장 잘 맞을지는 아직 모른다. 주전을 노리는 굶주린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김민재에 대해서는 선발이 보장된 선수다. 아시안컵 전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첫 16경 기서 7번이 무실점을 기록했다. 위넨은 1패밖에 하지 않았다. 위넨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김민재는 두 번째 시즌에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는 귀중한 리더십과 기술, 신체 능력,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민재의 파트너는 다요 우파메카노가 유력하다. 이 매체는 우파메카노도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다. 순수한 운동 능력은 나머지 선수보다 우위다. 무모한 도전과 실수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센터백을 차지하려면 꾸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난 시즌 김민재를 밀어낸 에릭 다이어는 벤치 신세다. 다이어에 대해 런던에서 10년을 보낸 다이어는 토트넘 벤치에서 저렴한 계약으로 위넨으로 이적했다. 노장으로서 다이어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양보하지만 콤파니가 요청하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일본 선수 이토 히로키는 영입과 동시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못 뛴다. 이 매체는 이토는 슈투트가르트의 2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재다능하지만 중족골 부상으로 11월까지 결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4. 이적 시장 2주 남았는데 언제 떠나? 구체적 제안 받을 것으로 기대.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이탈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를 향한 정식 제안은 없다. 영국 트라이벌 풋볼은 15일 한국 시간 스카이 스포츠를 인용. 에릭센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여러 번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보도했다. 에릭센은 덴마크의 천재 미드필더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정확한 킥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방을 향한 롱패스, 빠른 좌우 전환, 키패스, 답답함을 날리는 통쾌한 중거리 슛 등 공격 자원이 갖춰야 할 대부분의 덕목을 보유했다. 아야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이후 토트넘 후스퍼, 인터 밀란을 거쳤다. 인터 밀란 소속이던 당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0 경기 당시 심정지로 인해 쓰러졌다. 다행히 현장 인원들의 재빠른 조치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 선수로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에릭센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심장에 제세동기를 달고 브렌트포드에 입단하며 당당히 축구계에 복귀했다. 부활한 그는 202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합류 초반에는 선전했으나 이후 폼이 완전 나락으로 빠졌다. 부족한 기동력으로 인해 수비에서 큰 문제를 보였다. 이번 시즌엔 신성, 코비 마이누의 등장으로 주전 경쟁에서 완벽히 밀렸다. 에릭센은 출전 시간에 불만족했고 이적을 원했다. 맨유는 이적료로 1천만 유로, 약 150억 원을 생각 중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그의 이적료를 문의하는 접촉만 있었을 뿐 영입을 위한 정식으로 제의하는 구단은 없었다. 이적 시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희망 구매자가 없다면 강제적으로 맨유에서 한 시즌을 더 보내게 된다.